안녕하세요. 밤의 미스터리입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제 막 하루의 피로가 몰려오는 시간이죠.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아침 출근길에 다리를 건널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 다리가 갑자기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죠.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것도 한순간에 아무런 예고 없이 말이에요. 오늘 밤 저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악몽 같은 현실이 된 사건입니다. 1994년 10월 21일 금요일 아침, 평범한 출근길이었던 그 순간이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한민국 최악의 참사 중 하나가 되어버린 이야기, 성수대교 붕괴 참사에 대해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어요. 아니, 어떤 이들에게는 특별히 좋은 날이었죠. 왜냐하면 바로 경찰의 날이었거든요. 11명의 의경들이 표창을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파란색 승합차 안에서는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신나게 따라 부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금요일 아침 7시 40분, 한강에 놓인 성수대교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차량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하루에 약 10만 5천 대의 차량이 오가는 서울의 주요 교통축이었거든요. 그때 파란색 승합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던 의경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노래를 멈췄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앞 유리에 돌 같은 것들이 튀기 시작했고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도로가 솟구쳐 올라왔어요. 브레이크를 밟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가 뒤로 쏠리는 느낌이 들더니 쿵 소리와 함께 차가 아래로 떨어졌죠. 내려서 보니 물이었어요. 위를 쳐다보니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게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여기가 어디냐? 대충 우리가 떨어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차가 한강으로 떨어진 거였어요. 그것도 달리던 도로와 함께 말이죠. 성수대교의 10번과 11번 교각 사이 무려 48m에 달하는 상판이 통째로 끊어지면서 한강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가로 19m, 세로 48m, 농구장 2개를 합친 크기예요. 무너진 상판 위에는 총 6대의 차량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상황은 참으로 극명하게 달랐죠. 먼저 의경들이 탄 파란색 승합차와 그 옆에 검정색 프라이드, 이 두 차량은 비교적 천천히 달리다가 상판이 떨어지면서 함께 떨어진 케이스였어요. 다행히 이분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죠. 오히려 사고 후에 다른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리고 상판 끝쪽에 있던 검정색 세피아, 이 차는 상판이 분리되면서 튀어나온 철근에 걸린 상태였어요. 아슬아슬하게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죠. 하지만 가장 참혹했던 것은 16번 버스였어요. 이 버스는 압구정동에서 행당동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다리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끊어진 구간을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뒷바퀴 쪽이 끊어진 다리의 끝에 걸리면서 차가 뒤쪽으로 확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차체가 들리더니 반 바퀴를 돌면서 20m 아래로 떨어졌죠. 아침 출근 시간이라 버스에는 승객들이 많이 타고 있었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평범한 아침을 시작하려던 사람들이었죠. 안전벨트도 없고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버스가 뒤집혀 떨어졌으니 그 참상을 상상해보세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의경들과 일반 시민들이 먼저 구조 작업에 나섰죠.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버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절규가 한강 위에 메아리 쳤어요.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죠. 뒤집힌 버스 안에서 사람들을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었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을 구하고 다시 돌아오면 조금 전까지 살아있던 다른 사람이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조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사고 발생 30분 후 드디어 전문 구조대가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최종적으로 확인된 피해 규모는 참혹했습니다. 사망자 32명, 부상자 17명으로 총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특히 16번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1명 중 무려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중에는 교생 실습을 가던 20살 대학생도 있었어요. 이 학생은 원래 장기 기증을 희망했었는데
시신이 수습되는 시간이 지연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죠. 대신 가족들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해부 실습용으로 시신을 기증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보상금으로 장학회를 운영하며 아들의 뜻을 기렸다고 해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멀쩡하던 다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던 걸까요? 조사 결과 그 원인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었어요. 바로 용접 부실이었거든요. 여기서 잠시 용접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용접이라는 게 단순히 철판들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구조물의 안전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죠. 특히 다리 같은 구조물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정상적인 용접을 하면 용접 부위가 꽉 차 있어야 해요. X자 모양으로 용접을 해서 모든 면이 완전히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성수대교는 어땠을까요? 도면상으로는 X자 모양으로 용접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가운데가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마치 견고한 벽돌집을 짓는다고 하면서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제대로 바르지 않은 것과 같아요. 이런 부실 공사를 한 업체는 동아건설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황당한 것은 서울시의 관리 실태였거든요. 서울시는 매년 시설물 안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사항이죠. 그럼 성수대교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성수대교는 안전진단을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은 지 20년이 안 됐기 때문이었거든요. 20년이 안 된 다리는 아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거예요. 20년이 안 됐으니까 안전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부실공사로 지어진 구조물이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고 전에 이미 경고 신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고 전날 누군가가 신고를 했어요. 다리의 이음새 부분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게 했을까요?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는 대신에 그냥 철판을 더 깔아 넣었어요. 임시방편으로 때우기를 한 거죠. 그리고 사고가 나기 불과 1시간 전에도 제보가 있었어요. 새벽 6시쯤 성수대교를 건너던 운전자가 다리 중간에서 덜컹 소리가 나면서 충격을 느꼈다고 신고한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다리에 금이 가고 있었던 거죠. 만약 그때라도 다리 통행을 통제했다면 32명의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수대교의 붕괴 원인은 설계와 시공의 결함, 그리고 유지관리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용접 시공의 결함과 제자고차 검사 미흡, 그리고 피로균열의 진전을 예방하지 못한 유지관리 미비가 주요 원인이었어요. 당연히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동아건설 관계자와 서울시 공무원 양쪽 모두를 기소했죠. 기소된 사람이 무려 17명이었어요.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둘 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담당 공무원과 동아건설 관계자 총 3명에게 과실치사죄로 1년 6개월에서 2년형이 내려졌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 가벼운 형량 같지만 당시로서는 부실 시공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형이었다고 해요. 이전에는 이런 판례가 없었거든요. 사고 이후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먼저 시설물 안전과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어요. 그리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는 기관도 새로 설립됐죠.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때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고 안전검사 기준도 대폭 개선됐어요. 20년이 안 된 다리라고 해서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졌죠.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원인 백서도 만들어졌어요.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 백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발행 날짜를 보면 1995년 6월 30일이에요. 그리고 백서는 하루 전날인 6월 29일에 완성됐어요. 6월 29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바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백서를 만들고 있는 그 과정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저녁 5시 57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형 백화점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이 희생됐다면 삼풍백화점 붕괴에서는 무려 502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대한민국 건설사상 최악의 참사가 연이어 일어난 거죠. 너무 허탈했을 거예요. 성수대교 사고를 교훈 삼아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나다니. 성수대교는
전면 재건축이 결정됐어요.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다리를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지었죠. 2년 8개월 만에 새로운 성수대교가 섰어요. 32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성수대교가 쓰라린 아픔을 딛고 다시 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사고 생존자들은 사고 후에도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특히 의경 출신 생존자 이경재 씨는 성수대교를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칼이 선다고 증언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생존자들이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나만 살았다는 죄책감이 든다. 어떻게 많은 분들을 더 살리지 못했을까? 나만 살아남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생존자라는 사실을 최대한 숨기고 지낸다고 해요. 하지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들도 피해자인데 말이에요. 정부는 생존자들에게 대한 지원도 부족했어요. 사고 발생 후 며칠간 병원에 입원시킨 것 외에는 별다른 보상이나 추가 치료가 없었고 많은 생존자들이 여전히 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성수대교가 보이는 곳에는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비가 세워져 있어요. 이곳에서 매해 추모식이 열리죠. 하지만 유가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아픕니다. 한 유가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희생자가 수백 명이나 되는 사고가 많다 보니까 32명이라는 숫자는 적게 느껴지지 않느냐. 그래서 잊혀지는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건 희생자의 숫자가 아니죠. 누군가의 잘못으로 무고하게 희생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딸, 아들이 못 보내시지. 아직도 그때의 기억 그대로 남아 계시는 거예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성수대교 붕괴 참사 어떠셨나요? 1994년 10월 21일 그날 아침은 정말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의경들은 표창을 받으러 가는 기쁜 마음이었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길이었고 직장인들은 출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32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공사를 했다면, 만약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했다면, 만약 사고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신고를 제대로 대처했다면 32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 참사가 완전히 헛되지만은 않았어요. 이후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가 대폭 개선됐고 부실 공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으니까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같은 전문기관도 생겼고요. 지금 우리가 건너는 다리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안전해진 것도 성수대교 붕괴 참사의 쓰라린 교훈 덕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32명의 희생자들을, 그리고 아직도 고통받고 계시는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을 말이에요. 그분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겠어요.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